살다 보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 그 기억을 흔히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람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월남전의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전쟁이나 처참한 사고, 아니면 개인적인 충격 등으로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기억을 말한다. 이렇게 무의식에 각인된 것은 그와 같은 현실을 삶 속으로 다시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그와 유사한 상황을 또다시 맞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기억은 최대한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에 각인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충격, 둘째는 반복, 셋째는 믿음이라고 했다. 트라우마는 첫째의 충격에 해당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는 때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베트남전이나 6.25 전쟁 등에서 전쟁을 경험한 군인 중에는 전쟁의 극심한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끔찍한 화재 현장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끔찍한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들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그 충격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꿈이나 생시에도 수시로 떠오르는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는다. 무의식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즉시 뿌리째 뽑아버리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있다. 아주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하여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떠오르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절대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여 수용하는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보듬고 사랑해주라. 관조하여 안아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트라우마는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관조하면 그 어둠은 즉시 빛으로 변형된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연금술이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라. 고통스럽더라도 그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에 직면하라. 그리하여 그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나에고이지 결코 우리의 본질인 생명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고통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은 맑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지켜보는 자, 그 아픔을 관조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함없는 본질인 생명이다. 이것을 연극에 비유해보면 나에고는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이고 우리의 본질인 깨어있는 의식은 관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무대 위에서 아무리 무서운 장면이 공연되고 있다 하더라도 관객은 단지 관찰자로서 무심하게 관조할 수 있다. 관객 중에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현실로 착각하여 자신이 마치 그 사건의 등장인물인 듯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비명까지 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관객은 무대와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인 생명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관객처럼 무심하게 관조할 수가 있다. 비록 그 고통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고통은 느껴지지만 그 고통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나에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면 마음의 어떤 고통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해는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고통을 녹여버린다. 우리의 본질인 생명은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그것이 관찰자가 되어 나에고가 일으키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 고통은 마치 레이저에 의해 암이 녹아 없어지듯 그렇게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이다.